자, 이번엔 국내 정치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에 2시 반쯤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자, 김조원 한국 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된다고 하고요. 거의 뭐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수석, 일자리 수석도 지금 교체가 될 것 같은데 가장 관심은 뭐 신임 수석들 임명되는 것보다 조국 수석 물러난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갈 것이다. 여기에 이제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수석이 간다 이러면 뭐가 제일 큰 의미겠습니까? 일단 뭐 조국 법무부 장관 가는 거는 뭐 100%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100%입니까? 네, 저는 뭐 99% 정도죠. 누구는 또 120%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네. 또 인사하는 그 임명장 수여식에도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벌써 상징적인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한다면 네.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기존의 적폐청산 그리고 사법개혁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내지는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검찰의 총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역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법무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이제 법무장관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적폐청산 그리고 사법개혁 이걸 더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뭐 120%, 100% 얘기하셨는데 사실 장관은 정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당들 잔뜩 벼르고 있을 텐데 일단 지금 민정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 간다는 것 자체가 공격거리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려고 미리 교체를 하고 법무장관 임명 시차를 두고 할 것으로 생각이 8월 되고요. 초쯤에 지금 네, 장관 그렇습니다. 인사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민정수사가다가 대통령이 비서했던 사람이 바로 검찰개혁을 또 사법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장으로 보내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한 1, 2주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논란을 좀 최소화하는 의미가 있는데 네. 저는 조국 수석이 문 대통령한테 갖고 있는 신임이 크고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아마 그 야당에서는 잔뜩 자료를 준비해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 탈탈 터는 아마 인사청문을 할 것으로 보여서 그걸 어떻게 잘 넘어설 수 있는가도 하나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신임과 총애만 있으면 사실은 버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나 법무장관은 국무위원이고 그다음에 한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법무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법무부 장관 조국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이 조합이 네. 과연 조국의 리더십 여부에 따라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아니면 사법개혁 같은 거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검찰의 기득권을 제대로 지켜내는 선에서 애매한 물타기가 될 것인지 이건 사실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조합이 그렇게 순탄하게 시너지 효과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잡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느냐는 조국의 몫입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은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 가면서 훨씬 더 많은 시련대를 겪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트윗 정치라든지 자기 스스로의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금 신중하게 국무위원으로서 품격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으로서의 조국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국은 좀 달라져야 완전 된다 다르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두 사람의 조합이요. 조국, 윤석열의 조합. 지금 조국 수석도 사실 피하 구분이 좀 뚜렷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SNS에 나오는 발언들도 그렇고요. 윤석열 총장도 보면 원칙주의자고 그리고 한번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굽히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좌천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또 국민들에게는 인기를 얻는 비결이기도 했었고요. 두 사람이 부딪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 예상하십니까?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 얘기한 대로 법무장관이 될 경우에 조국 법무장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네.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조율을 할 건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조국 법무장관으로 된다면 조국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권력으로 특히 이제 정치평론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총선 얘기는 갔다가 대선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렇게 무리하게 파열음을 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사법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검경 수사권 조정 특히요. 이 부분이 이제 결론 날 시점에서 부딪히면 부딪힐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파열음이 날 것인가, 이 부분들 좀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순자 의원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당원권 6개월 정지 받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놓고 겨냥을 했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은 상당히 좀 상처를 입었다고 봐요. 가식적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박순자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는 겨냥을 안 했거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만 겨냥을 했거든요. 공천권 없는 사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박순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뭐 본인은 탈당은 안 하겠다 했지만은 뭐 우리 공화당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이 되는데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 좀 공평성이랄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중잣대가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중잣대요? 뭐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황영철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경선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밀어붙여서 결국은 자진 사퇴하고 김재원 위원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친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박순덕 박순자 이분도 지금 비박이에요. 복당파예요. 네. 근데 지금 주장하는 논리가 나는 물러난다고 합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선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지금 그거를 묵살하니까 벌써 이중잣대 논란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징계를 했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18 막말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뭐 김술래 최고라든지 네.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밖에 안 했거든요.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게 더 무거운가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부분도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리더십의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이야기가 시시콜콜한 은밀한 이야기까지 나와서 공개되는 것 자체가 당이 굉장히 마이너스죠. 병원에 한밤중에 찾아서 그렇습니다. 협박했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자기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비공개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있겠죠. 네. 그 진실은 두 분 중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당이 그만큼 엉망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보십시오. 모든 야당이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용은 이미 오래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관심조차 없어진 상황이 됐고 민주평화당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또 한국당에서도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박순자 교통위원장 정도면 그 정도 중진이면 물밑에서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고 이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안 그럴 수가 되니까 있습니다. 네. 사실은 거부하게 되죠. 거부하니까 윤리위원회 회부하죠. 징계 내리죠. 그러니까 또 반발하고 이게 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거중 조정을 그럼요. 했어야 된다. 그 내용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인가는 결국 리더십의 문제인데 결국에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집안 싸움이고 집안 싸움에 국민들이 볼 때는 눈살만 찌푸리는 건데 그리고 결국 자리 다툼인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회 돌아가는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안은 멈춰서 있는 거고요. 예결위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저께 또 오늘도 원포인트 안보국회 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신환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이 만약에 안보국회를 열게 되면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는 좀 보류해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추경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추경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해서 주장한 논리인데 하자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추경을 고려로 해서 조건을 바꿔가면서 새로 자꾸 새로운 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5번이나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이 되면 1차 책임은 정부 여당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무엇으로 그러면 정리가 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안보를 불신을 가지고 지금 여권을 흔들려겠다는 그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맞추기가 민주당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굉장히 겁니다. 쉽지 않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협상에는 응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지금 추경을 포기하겠다 그런 강경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려운 게 지금 역대 최장하면 이제 107일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추경 처리 안 되게. 그래서 추경 처리 안 된 게 그래서 그걸 깰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면 여야가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해야죠. 자,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간에 새로운 조건을 계속 걸면서 그걸 추경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 예. 우리가 국회 여는 건 좋은데 국회 열면 무조건 추경안 처리한다고 약속해라.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추경안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더 이상 처리를 뭐 반대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전에 6월 국회 끝났습니다만 끝나기 전에 본회의 때 이게 지금 쟁점이 돼서 결국 안 됐던 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연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도 같이 올려달라는 것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추경안도 사실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당에서도 추경안에 대한 표결은 참가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건데 오늘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임시국회 원포인트로 열자는 것은 그 정경도 해임 건의안을 전제 조건에서 뺐어요. 뺐기 때문에 제가 의미가 좀 있다. 예, 좀 긍정적인 지금 좀 시그널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롭게 열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임시국회에서는 무조건 추경안을 제1선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안보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뭐 정경 국방장관의 안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발, 러시아발, 일본발, 북한발 곳곳에서 지금 안보에 지금 구멍이 뚫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야당의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는 대범적으로 받아서 추경안도 통과시키고 안보에 대한 여야의 좀 합의된 어떤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는 그런 기회장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어정령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